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웹소켓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웹소켓을 지금 구현한 게 저희가 HTTP 리스너를 이용해서 지금 구현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NET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NET 프레임워크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HTTP 리스너를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지 아직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NET 코어 2.1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NET 프레임워크로 개발하신 분들은 이걸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한 라이브러리를 한번 추천을 받고 싶어서 이 빙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빙한테 물어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죠. ASP.NET Core, 뭐 지금 저희는 이거 안 쓸 거니까. 그래서 의존성 없는 콘솔에서 사용 가능한 웹소켓 서버를 추천하라고 했더니 웹소켓 샵과 네티를 추천했어요. 이전에 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플렉을 분명히 추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플렉에 대한 추천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왜 플렉에 대한 추천이 사라졌지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플렉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니? 플렉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간단한 플렉은 C샵용 웹소켓 서버를 구현한 라이브러리인데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2019년 11월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웹소켓은 아직 최종화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변경사항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플렉은 연결을 구분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각 연결에 대한 아이디나 식별자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한번 보면 약간 조금 의문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를 기준으로 자기가 보고 퀘스천이 있는 걸 보고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는다. 웹소켓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싶다면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얘는 이제 플래그는 쓰지 말고 웹소켓 샵이나 네티를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전에 혹시 이 플래그라는 거를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최신의 어떠한 그 표준을 꼭 맞춰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웹소켓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것만 쓰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플렉이 아주 좋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HTTP 리스너로 구현되어 있는 이 코드를 플렉으로 변경을 할 거예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저랑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전에 저희가 만든 코드 그대로 여기 보고 있어요. HTTP 리스너로 구현된 이 부분을 플렉으로 수정을 할 겁니다. 플렉을 일단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로 가셔가지고 이 플렉을 추가를 할게요. 플렉을 추가하기 전에 그러면 .NET add 패키지에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와야 되겠죠. 저는 이전에 미리 얘를 깔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찾아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NET 매니지 누게 패키지를 찾아가지고 내가 인스탈드 되어 있는 걸 찾아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이 플렉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렉의 URL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GitHub 플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위치에 이 플렉이 있습니다. 인스탈만 하면 돼요. 인스탈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알고 있다고 가져나면 쉽지만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매니지 누게 패키지에서 브라우저 가서 플렉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렉이 있어요. 그럼 인스탈 하시면 돼요. 인스탈 하시면 자동으로 얘가 플렉을 설치를 할 거예요. 설치가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업데이트 하라고도 나오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요거 빼고 자, 스트림 JSON RPC가 업데이트가 됐네요. 굳이 크게 상관없겠지만 해버립시다. MS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됐어요.
그래서 플래그를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자, 디펜던시에 보시면 패키지 있고 여기 플래그 1.2.0 버전이 들어가 있죠. 2021년에 이게 최종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아까 거기서 뭐 2019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 2021년에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는 됐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웹소켓 2.0 버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2.0 버전에 여러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플래그는 그런 걸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제가 보기에도 웹소켓 샵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net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system.net 웹소켓을 이용해서 거기에 http 리스너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을 그대로 쓰되 이벤트 방식으로 얘를 관리해주는 헬퍼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계속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이전에 쓰고 있다거나 .NET 프레임워크에서 웹소켓 구현체를 보고 싶다거나 그럴 때는 이 플래그를 사용합시다. 이거 말고도 오픈소스가 여러가지 있어서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에 자신의 코드로 TCP 소켓 가지고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스 코드들을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들을 쓰느니 이미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용한 플래그라는 것을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자, 간단한 웹소켓 서버 구현은 플래그로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래그를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이제 플래그를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웹소켓 서버를 플래그로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웹소켓 서버를 하나 플래그를 만들 거예요. 요거를 막아버리시고요. 그리고 리스닝이라고 되어 있는 요 위에다가 이렇게 웹소켓 서버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리스너라고 되어서 처리하는 부분 있죠. 이제 여기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파일 어쩌고 하는 요 부분, 요거 저희가 쓸 일이 없죠. 자, 지웁니다. 지우기 전에 KC로 컨트롤 KC 하면 이제 커멘트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커멘트를 해버리고 이제 스타트 할 때 처리하는 소스를 하나 넣어볼게요. 자, 요렇게 하시면 스타트 할 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세스 JSON RPC 어싱크라는 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자, 프로세스 JSON RPC 어싱크 요 녀석 웹소켓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웹소켓이 아니고 웹소켓 커넥션이라는 거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요 녀석이 iWebsocket 커넥션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커넥트를 하게 되면 on 오픈을 통해서 메시지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 on 오픈 처리를 할 때 socket.on 오픈을 통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웹소켓 all 메시지 핸들러를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것들이죠. 걔는 system.net 웹소켓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이 녀석을 변경을 해줄 겁니다.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조금 수정한 녀석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이걸 다 코딩해 보기는 좀 많고 웹소켓 all 메시지 핸들러라는 거 있잖아요. 이 녀석을 한번 복사를 해 볼게요. 복사를 해서 자, 변경하는 과정만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뭐 주요 부분만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따라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플랫 웹소켓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어디를 수정을 할 건지 주요 부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은 웹소켓 메시지 핸들러를 가지고 상속을 해서 저희가 처리했잖아요. 근데 이젠 상속해서 처리 안 할 거고요. 요 녀석을 상속해서 처리 안 할 거고 요 녀석이 상속하고 있는 원래 메시지 핸들러 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 녀석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름도 바꿔야겠죠. 플래그라고 수정을 해줄 거예요. 자, 요것도 수정합시다. 자, 그리고 플랫 요 녀석은 raw message arrived는 똑같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힌트라는 거 요거 안 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컨텐츠 시퀀스 빌더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버퍼드 메시지 이 녀석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없어지는 형태는 아닐 거예요. 컨스트럭터를 조금 다시 구현을 해볼게요. 자, 웹소켓 커넥션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좀 수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컨스트럭터도 두 개를 쓸 거기 때문에 하나 더 구현을 해줍니다. 요 밑에 있는 녀석도 조금 수정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사실 특별할 건 없어요. 여기 보시면 I 웹소켓 커넥션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s.웹소켓이 웹소켓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웹소켓을 하나를 선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얘가 선언을 안 해서 오류가 나는 건데, 자, 웹소켓을 하나 선언을 해줄게요. 이렇게 선언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아무래도 요 밑에서 뭔가 좀 가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진행하면서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컨스트럭터 관련된 내역들이고요. 이게 하나가 더 들어있어서 그랬나봐요. 자, 이렇게 하면 좀 정리가 되죠. 제가 코드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처리를 했고요. 리시브 메시지하고 여기 보시면 리셋 이벤트 셋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하고 다른 점인데요. 이 리시브 메시지는 어차피 기존에 있었고요. 이 녀석 리셋 이벤트 셋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오토 리셋 이벤트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자, 오토 리셋 이벤트라는 거는 어떤 그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잠깐 멈춰 놓고 wait이라는 걸 걸어 놓고요. 이벤트가 오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싱크로나이즈 기법이죠. 그래서 동기화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거를 하나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요 위쪽에다가 또 똑같이 추가하고 바로 초기화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리시브 메시지. 자, 리시브 메시지는 뭐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기존에 없었고 여기에서 이제 스트링 값으로 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리시브 메시지도 똑같이 웹소켓 밑에 여기 이쯤에다가 그냥 넣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세팅이 됐어요. 자, this 웹소켓 on message라는 부분에서 플래그의 웹소켓 클라이언트로 넘어오는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서버에게 보내면 저 웹소켓 on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리셋 이벤트 셋을 하도록 해놨어요. 메시지를 등록을 하고.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제 리드 코어 싱크하고 라이트 코어 싱크를 조금 수정을 할 건데요. 리드 코어 싱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리드 코어 싱크가 지금 보면 뭐 .NET 스탠다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돼 있죠. 파일문. 요 위쪽 요 부분들은 이제 쓰지 않을 테니까 그냥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try finally로 하나 감싸줬어요. 에러가 나면 뭔가 처리를 하려고. 근데 지금 뭐 특별히 finally에서 뭔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JSON RPC 메시지 리시브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처리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컨텐츠 시퀀스 빌더 있죠. 요거의 랭스를 체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if JSON RPC 메시지 여기부터 처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리시브 메시지는 이미 저 위쪽에서 저희가 받아왔죠. 네, 그래서 요 else 요건 필요 없습니다. 자, 요것도 필요 없고요. 가로가 되어 있으니까 삭제하시고요. 여기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이 리시브 메시지가 언더바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것도 언더바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자, if json rpc 메시지 이전에 try가 있고 여기에서 바로 reset event.wait on을 걸어 놓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read core sink가 바로 실행이 돼도 뭔가 그 아래쪽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on 메시지라는 게 지금 컨스트럭터에서 이벤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시스템.net 웹소켓의 웹소켓은 직접 receive async에서 메시지를 받아왔잖아요. 하지만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메시지만 받아오고 read core async에서 on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컨스트럭터에서 on 메시지를 등록하고 그 이벤트가 생성이 되면 fire에서 wait on에 있는 이 부분을 set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밑에 것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receive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그 receive 메시지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진행이 되니까 receive 메시지는 빈 값이 되겠죠. 어떨 때는 빈 값이 아니거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뭐 thread sleep해서 뭐 10초, 20초 대기에 걸어 놓을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떨 때는 10초 안에 들어오고 어쩔 때는 10초 이상이 들어오고 10초, 20초는 너무 느리니까 또 1초라고 해놨더니 안 들어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려고 reset event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JSON RPC 메시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 this.content sequence builder 이걸 가져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컨텐츠 시퀀스 빌더에 무슨 값을 넣은 게 없어요. receive 메시지를 컨텐츠 시퀀스 빌더에 넣어줘야 되겠죠. 저걸 이용하는 이유는 저걸 가지고 디시리얼라이즈 할 때 이제 버퍼 메시지 같은 형태로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JSON RPC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넣을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버퍼를 하나 만들고요. 리시브 메시지를 바이트로 바꾼 다음에 컨텐츠 빌더에서 그 버퍼 랭스만큼 메모리 만들고 그 다음에 버퍼에 스팬해서 시퀀스 빌더에 넣고 시퀀스 빌더를 쓰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메모리를 우리가 지금 따로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메모리를 따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메모리는 사실 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거죠. 스팬이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코어에서만 쓸 수 있기도 하고 프레임워크부터는 4.8부터 쓸 수 있긴 한데 그게 아마 지원하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는 저거는 이제 일반적인 웹소켓에서 샌드나 리시브 할 때 바이트 버퍼를 이용해서 쓰잖아요. 그때 이제 뭐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성능 좋게 또는 전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팬과 메모리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굳이 그 메모리를 우리가 직접 제어할 이유는 없어서 쓰지는 않고 있어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s JSON RPC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따로 뭐 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write core sync를 조금 이제 수정을 할 건데 기존에는 이 write core 관련해서 저희가 손댈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을 좀 대줘야 한다. 자,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write core sync라는 게 있고요. 얘는 이제 JSON 메시지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웹소켓을 통해서 다시 리스판스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리스판스를 보내주는데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드하고 바로 write core sync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베이스 핸들러에서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read core sync, write core sync를 바로바로 실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도 저희가 따로 크게 고친 건 없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웹소켓 메시지 핸들러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write core sync 말이에요. 이 녀석은 웹소켓 메시지 핸들러랑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처리를 했으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코드들을 가져와서 제가 조금 수정했어요. 그래서 웹소켓 send async 처리를 하기도 하고 또는 send 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저희는
웹소켓 커넥션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웹소켓이었겠죠? 이전에 웹소켓 올 메시지 핸들러에서는 그냥 웹소켓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플래그를 사용하니까 플래그에 맞춰서 좀 수정해 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샌드 하도록 하고 이 내부에 뭐 메모리 체크하고 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메모리를 쓰기도 하고 리드 스팬, 뭐 리드 온리 스팬을 쓰기도 하고 어레이 세그먼트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이 버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은 코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NET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메모리를 조금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웹소켓 샌드에서 어레이를 보내고 여기도 웹소켓 샌드에서 어레이 세그먼트 통해서 처리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끝난 거예요. 플래그에 대한 핸들러는 구현됐어요. 자, 이제 program.cs로 돌아가서 program.cs에서 이제 웹소켓 올 메시지 핸들러가 아니고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우리가 금방 만들었던 플랫 웹소켓 커넥션 메시지 핸들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을 거예요. 자, 아래쪽에서 받아오는 것도 똑같고요. 자, 여기 뭐 에러가 조금 있는데 한번 볼까요? 뭔가를 처리를 안 한 게 있나봐요. JSON RPC 메시지, 저거를 지금 저희가 따로 구현을 안 한 것 같네요. 이거를 하나 구현을 해주겠습니다. 이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구현을 안 해서 그렇고요. Deserialize Complete 하면 뭔가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정렬을 하고 이 부분 추가한 겁니다. 이 부분을 추가했고요. 이제 그러면 메시지 핸들러가 정상이 돼야 되는데 또 뭔가가 빠졌네요. get canWrite하고 canRead가 지금 get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거를 조금 수정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canWrite, canRead에 대해서 아마 저게 abstract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현을 안 해줬다고 구현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true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해주시면 이제 메시지는 다 정상이 됐을 거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자, 서버를 그대로 8080번으로 그대로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 실행하는데 지금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콘솔.점 리드라인 하나 써주셔야죠. 안 그러면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서버를 실행을 하고요. 클라이언트는 제가 수정하지 않았어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에서 쓰던 그대로고요. 요거 그대로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without debugging 하도록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으로 hello world가 왔죠. 그리고 서버 쪽을 보시면 이렇게 hello world에서 JSON RPC 메시지 그대로 처리했고요. JSON RPC 메시지가 아닌 것도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전에 저희가 JSON RPC 메시지가 아닌 것 처리하기 위해서 string JSON RPC를 수정을 했었죠. 그리고 처음에 웹소켓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까지 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의 과정은 이제 플래그라는 third party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수정을 해봤어요. third party 라이브러리도 stream JSON하고 연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아주 깔끔한 코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코딩은 됐다고 생각해요.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